3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정, 정의, 인권을 키워드로 법무부가 오늘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뜯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2019년 법무부가 추진할 핵심 정책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검찰개혁의 제도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법안 입법, 그리고 인권보호 정책 강화입니다. 먼저 검찰개혁 제도화는 두 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검찰 기소독점권의 일대 균열을 일으킬 공수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을 지휘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로 새롭게 재정립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법무부는 작년 10월 공수처에 관한 법무부 의견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의원 입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법무부는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경제 법안 입법도 키는 국회가 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 소송제나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집단소송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권보호 정책 강화는 법률 재개정 없이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무부가 그만큼 의욕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일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검찰 포토라인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토라인이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수사 공보 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피의사실 공표 예외 적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게 법무부 발표입니다. 법무부는 더불어 검찰 심야조사에 대한 전국 검찰청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인권은 어떠한 권리보다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검찰의 수사 공보 준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과잉 공보 사례 등이 없도록. 법무부는 나아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증축 및 이전, 신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그 밖에 법무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국가속무행정체계 개선, 법무부 내 양성평등 전담 조직 신설, 생활 속 적폐엄단, 공무원에 위법한 예산 집행에 대해 시정 등을 구하는 국민소송제도 도입,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및 재범 방지 대책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선변호 대상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 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마흔변호사와 법률 홈닥터 활성화 등 서민 법률복지 확대 등을 올 한 해 최우선 추진 정책 과제로 꼽았습니다. 2019년 법무부는 정책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검찰개혁, 공정경제, 인권정책 분야의 핵심 정책을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오늘 법무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내용입니다. 법무부 노력도 노력이지만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 등 국회 협조를 이끌어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른바 미래 신수종 산업, 미래 새로운 먹거리로 꼽히는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데이터 산업입니다. 써도 없어지지 않고 쓰면 쓸수록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말 그대로 화수분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자 호소입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오늘은 데이터 산업 관련한 법안 전해드립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다. 지난 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황해법칙이란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를 썼던 황창규 KT 회장의 말입니다. 황창규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중요성을 강조하며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만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있었던 빅데이터 관련법 공청회에 참석해 빅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관련 법제도 정비를 강한 어조로 주문했습니다. 빅데이터 경제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세 법안을 지칭합니다. 그중에서도 빅데이터 산업 관련 핵심 법안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관련해서 현재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골자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 가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데이터의 생산, 유통, 수집, 분석 등 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구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핵심은 다양한 산업 간의 융합입니다. 금융과 통신, 유통 등 다양한 산업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새로운 신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법안도 이런 취지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혁신하고 데이터 활용과 정보 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행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조사 대상 63개 나라 가운데 56위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와 쇼핑, 금융 등 쌓여있는 데이터와 이를 활용할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련 법제도 미비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현재 미국, EU, 일본 등은 데이터 경제 시대를 대비하여 이미 입법 노력을 완료한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익명 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활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적인 제도와 장치 마련. 그리고 이른바 정보 자기결정권으로 불리는 본인의 정보 내용과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세 갈래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데이터의 활용과 가공을 위해선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하고 개인의 신용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제대로 된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을 제대로 세우.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고 데이터 산업이 대한민국도 올라타야 할 전 세계적 흐름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국회가 조속히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엽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성관계 몰카 정준영 씨가 내일 경찰에 소환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일단 이 몰카를 찍은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이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일단 여성 몰래 촬영을 한 경우에 성폭력처벌법 14조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촬영 당시에는 합의를 했는데 뭐 이렇게 동의 없이 뭐 유포를 했다,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피해자가 촬영을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촬영한 행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이렇게 약간 뭐 폐쇄된 자기들끼리만 보는 카톡방에 올리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어떤가요? 단체 채팅방뿐 아니라 1대1 개인 채팅방이라고 하더라도 이곳에 동영상을 공유한다면 불법 촬영 유포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채팅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 이런 그 구성원의 숫자는 유포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유포 가능성이 없는 뭐 친한 사이나 한 명에게만 보냈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채팅방 인원이 많을 경우 처벌의 수위가 강해지게 됩니다. 뭐 정준영이 뭐 나 누구랑 했다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야 영상 올려봐라 뭐 이런 식으로 부추긴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사람들은?
네,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부추긴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교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교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행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범죄를 직접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아마 한번 올려봐라고 한 정도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카톡 내용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요구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찍어봐라, 뭐 다른 곳에도 올려봐라, 뭐 이런 경우처럼 범죄를 조장한 경우라고 하면 네. 불법 촬영이나 유포 범죄에 이제 힘을 실어줬다고 봐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준영이 동영상 올리는 걸 제지하지 않고 그냥 묵인한 그 다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네.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은 할 수가 있는데 네. 방조가 인정이 되려면 그 범죄 행위를 용이하도록 한 그런 이제 도와준 네.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단체창에서 동영상 공유를 함께하고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 방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동영상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다른 네. 대화방에 올린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유포에 해당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제 단체창 안에서 그 영상을 보고 그 영상 속 피해자들에 대해서 뭐 어떤 언급이나 표현을 한 경우에 그것이 이제 모욕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되는 경우 이제 추가로 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논란이 뜨거운데 만약에 제가 아는 사람한테 야, 너 동영상 있냐? 있으면 나한테 좀 보내봐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의 동영상을 올린 것이 그 이제 대화방에 있던 누군가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이제 그 네. 사람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네.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이것을 올리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다고 한다면 유포의 이제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인정이 돼서 네. 그 유포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하게 그냥 한번 올려봐라 이 정도 이야기한 것으로는 좀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동영상 달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 이게 지금 한 건이 아니고 뭐 확인된 것만 1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건마다 처벌을 받는 건가요? 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사안의 경우에는 네. 불법 촬영 후에 유포까지 한 경우인데요. 네. 이 경우에 법정 최고형인 5년에 1.5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7년 6개월까지도 선고는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무작위로 이 영상을 보내서 해당 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경우라면은 네.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박상기 법무장관이 얼마 전 몰카 범죄는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되나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아닌 통리. 1880년대 개화기에 쓰이던 단어가 21세기 대한민국 법령에 아직도 버젓이 남아있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꿔야 합니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 기자입니다. 1880년 고종 17년, 고종은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의 일을 포함한 국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통리기무 아문을 설치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날의 일을 신설한 아문은 대신 중에서 총리를 마련하고 통제하거나 정무 보는 것은 의정부와 같은 규례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리기무 아문의 통리, 거느릴 통자에 다스릴 이자를 쓰는 통리는 사전에 일체를 통할하여 거느림,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 다스림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 할 때 통령과 같은 뜻입니다. 통리기무아문 설치 당시 역사적 맥락을 보면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의 총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통리, 뜻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통리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통리라는 단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웬만한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1880년도에 쓰인 이 통리라는 단어가 우리 법령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리한다 등이 그것입니다. 국립국어원은 이미 26년 전인 지난 1993년 통리를 순화대상 용어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일체를 통할하여 거느림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로 풀이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순화 대상어라서 행정용어 순화 현람에 있고요. 1993년에 순화를 했습니다. 1993년에 순화를 했다는 용어가 2019년 지금까지도 버젓이 우리 법령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회무를 통리한다라는 규정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 걸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아닌 통리. 1880년대 개화기에 쓰이던 단어가 21세기 대한민국 법령에 아직도 버젓이 남아있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 투입 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율중학교 지원 시 타지역 초등학생은 지원이 가능한 반면 인접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원 자격을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갑질행위 근절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법제화 추진 등 생활적폐 청산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중점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찰대가 오늘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입학 정원은 총 100명으로 일반 전형 90명, 특별 전형 10명을 선발합니다. (3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